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3월 초순경에 내려지게 되면 곧바로 대선 국면이 열리게 되지요. 지금까지 종합된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좀 여론조사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 저 골방에서 네네. 오디오로 예. 할 때 고정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되게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대명천지의 넓은 굉장히 막 좋아졌고. 예 이게 근데 그 스튜디오는 아니고요 대회의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회의실을 쪼개서 이렇게 스튜디오로 쓰다가 저희 직원들 회의할 때는 또 네, 안으로 네. 들어와서 회의도 하고. 근데 여느 종편 방송국 못지않게 아, 그렇습니까? 넓고 네. 시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자, 여러분 어디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마이TV 335 카카오톡 서비스 열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아프리카 TV 다음 TV 배스로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지지도 조사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정당 지지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7%를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그 대표님 모시고 할 네네. 때는 20%, 19%, 그랬죠. 20%, 21% 많이 나오면 21%, 적으면 19%, 요 선을 왔다 갔다 했던 게 불과 2015년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보십니까? 작년 10월 달에 네. JTBC에서 태블릿 PC를 보도하면서부터 10월 대략 한 셋째 주 그때부터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은 30%대에서 20% 네.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네. 그때부터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40%대로 올라섰는데 그게 지난주부터였습니다. 43.8%를 기록했다가 네. 이번에 저희가 월요일 날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47.7%까지 올랐거든요. 네. 일간으로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은 51.8%까지 올라서 와, 51.8%요? 예, 민주당 저희가 조사한 이래로 네.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주간 단위는 좌측 그래프 보시듯이 네. 47.7%, 네. 일간으로는 지난 금요일 날 51.8%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세인데요. 제가 네. 그 더불어민주당 출입한 지가 굉장히 10년이 넘었는데 네. 저런 지지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부터 새누리당과 네. 골든크로스가 됐는데요. 네. 10월부터 30%대로 올라섰다가 계속 30% 중후반을 네. 기록하다가 지난주부터 40%대로 올라서서 네. 이번 주에는 50%까지 주간 혹은 뭐 주중 집계가 나타날지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요인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 간의 네. 서로 간의 이 전당대회 경선 효과 두 분이 지금 격차는 아직 있습니다만 네. 양강 체제를 유지하면서 네. 두 후보의 합이 지금 50%를 네. 넘나드는 네.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으로 정당 지지율도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고 가장 이제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사실 50%를 넘었던 것은 네.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아.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전날까지는 사실 46.7%였는데 예. 아까 그래프 보셨던 것처럼 금요일 날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소식 때문에 네. 51.8%로 굉장히 지지율이 크게 오른 모습을 볼 수가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동안 사실은 79년 동안 삼성그룹의 총수가 단 한 번도 네. 구속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체가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이 형성한 정국이다라고 판단한 분들이 네. 지지층이 결집해서 51.8%라는 네네. 기록적인 지지율을 보여줬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새누리당이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0에서 35%는 반드시 유지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15.1%, 네. 14%까지도 주저앉았죠. 그렇습니다. 예. 10월 둘째 주까지는 30%대를 유지했었는데 10월 둘째 주. 예. 네. 태블릿 PC가
공개가 된 다음부터는 20%대로 떨어졌다가 에헤. 10%대로 떨어진 거는 이제 11월 둘째 주부터였고요. 네. 그리고 바른정당이 출범했을 때는 10%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예, 바른정당이 이제 공식 출범했던 1월 넷째 주를 보면 12.7% 그리고 네. 2월 첫째 주에는 11.6%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바른정당이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또 하락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다시 새누리당, 지금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지지층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보면 그 동안에는 보수가 탄핵된 것이 아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지지층이 결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이 추세가 계속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오히려 그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그 창당 초기에는 상당한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을 하지만 그 이후로는 네. 오히려 더 곤두박질 치는 이런 모양새예요. 바른정당은 말 그대로 불임 정당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불임 왜냐하면 정당, 예. 반기문 총장의 예. 영입 가능성 때문에 지지율이 처음에는 강세로 출발을 네. 했습니다만 예, 예. 반기문 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2월 1일부터는 급전직하해서 지금은 5% 정도에서 10% 사이 뭐 네. 높게 나오면 뭐 7, 8% 나오겠습니다만 네. 대략 5% 안팎으로 지금 정의당과 네. 지지율을 지금 경쟁해야 되는 그런 3, 4위 싸움으로 지금 떨어진 3, 4위 싸움으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반면에 다산 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력 주자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포함시키지만 네. 황교안 권한대행을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그나마 황교안 권한대행을 제외한다면 네. 이제 한국당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지사. 예. 다자구도에서 뭐 대략 한 1% 2% 포인트밖에 나오진 않는데 네. 새누리당 후보들만 네. 나열해서 적합도를 물어보면 네.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난주에 27.4%였고요. 예. 이번 주 지난주에 소개된 그다음 예. 홍준표 지사가 예. 두 번째인데 8%, 세 번째가 이인재 네. 전 의원으로 6.4%, 김문수 전 지사가 5.2% 순이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예. 당선을 했기 때문에 이분까지 포함시키면 뭐 대략 그 잠룡들이 한 10명 10명. 가량 원유철, 김관용, 안상수는 2명입니다. 창원시장 예. 안상수, 예. 또 전 의원, 안상- 현 의원 현 의원 안상수. 안상수. 또 오늘 출마 선언한다고 아까 네. 기사를 접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진 논설위원까지 하면 뭐 대략 10명 가량의 잠룡 혹은 잡룡이라고 하는 분들까지 네. 합하면 잠룡 그러다 보니까 또는 뭐 잡룡. 아무튼 예. 다산 정당이 되다 보니까 지지율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지율을 견인하면서 네. 15% 가량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가 이제 5개 정당 체제로 네. 들어간 건데요. 국민의당이 11.5% 그리고 네. 바른정당이 5.6, 정의당이 5.4%. 뭐 이렇게 이제 바른정당하고 정의당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측면도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5%대를 유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야삼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네. 64.6%, 한 70% 정도 그렇죠.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정당사에서 야당의 지지가 이 정도로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집권 4년차 말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10% 초반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예. 이제 열린우리당이 네네. 굉장히 지지율이 빠지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통합신당 움직임도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밤사 이익을 본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46%였는데 그거 비슷한 지금 양상이 민주당 네. 지지율이 40% 후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예. 그 외에는 사실 한나라당 외에는 보수 정당이 이때는 없었어요. 이제 나머지가 열린우리당 16.7, 또 네. 민주당이 뭐 7%, 민노당 5.9%. 그래서 지금처럼 야삼당 지지율 합쳤을 때 60%를 넘는 네. 이런 구도는 지금 처음 나타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 정당 사상 처음 나타나는 일이다. 민노당, 정의당 그때나 지금이나 5.9, 뭐 네네. 6.4, 뭐 네. 이런 정도의 이제 진보 정당의 지지율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네. 15년 전이나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각 정당별로 그 네. 구체적으로 좀 그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민주당의 경우는 지역별로, 성별로 그리고 또 그
계층별로 이렇게 뭐 좀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뭐 특정 민주당 지역 지금 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압도적 네.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호남에서 가장 높았고 네, 다른 지역은- 나머지 지역은 조금 낮았는데 네. 지금은 뭐 수도권이나 호남이나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네. 서울에서 50.4%, 경기 인천이 50.2%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네. 오히려 호남이 45.8%, 수도권보다 좀 낮았습니다. 네네. 예. 나머지 지역들 뭐 대전 충청에서 50.3%, 네. 부산 울산 경남도 50.5%. 문재인 전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고 네네. 또 안희정 지사의 고향이기도 한 PK 대전 충청 모두 또 50%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뭐 대구 경북이나 아니면 뭐 강원 이쪽 동부벨트는 여전히 좀 예.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만 50%를 못 미치고 있고 대부분 50%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20%대를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 네. 10%대 지지율 기록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당은 역시 광주 전라에서 지지율이 좀 높은 편이어서 29.1%, 네. 다른 지역에서는 10% 안팎,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는 11.5%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바른정당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수도권에서는 전체 지역과 비슷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PK에서 이제 8%, 네. 뭐 대구 경북에서 9.8%, 네. 영남권에서 조금 더 나오는 뭐 정도. 그렇군요. 그 외에는 뭐 큰 높은 지지율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TK, P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정당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그 반분은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지금 상황은.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영남권에서 여전히 뭐 영남 2배 이상 가져가고 그러니까 있는데 영남 패권을 유지하는 정당이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라기 보기에는 개혁적 보수 노선을 네.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바른정당이 보수정당의 적자가 되게 어렵고 실제로는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여전히 네. 보수정당의 적자로 보고 있는 거다 TK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당의 정체성이 아무튼 바른정당은 네. 지금은 보수 정당이라고 보기에는 유승민, 남경필이 갖고 있는 네. 스탠스가 오히려 진보 색채에 가깝기 때문에 아하. 영남권에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배신의 정치 그 컨셉이 배신자. 굉장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유승민 의원 개인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있고 또 정당 지지율도 지금 한 자릿수에 머무는 유승민 의원이나 바른정당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김무성 재등판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 넣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봤는데 네. 오세훈 전 시장이나 김무성 전 대표 지지율도 사실 유승민 의원보다도 나오지 않거든요. 더 안 나오나요? 더 안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순위상으로는 유승민, 오세훈, 남경필, 김무성 이런 순이었고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 내에 이 4명만 두고 했을 때도 네. 10% 약간 못 미치는 그래서 가장 최하위로 나타났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김무성 전 대표도. 오. 그러니까 여전히 출마 선언을 지금 안 하고 있고 네네.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지난 총선에 대한 여전히 또 책임 부분도 있고 네. 또 유승민 의원만큼이나 배신의 정치라는 이미지가 또 보수 유권자들한테 일정 부분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갇혀 있다고 봐야 되겠죠. TK에서의 배신자는 유승민 그리고 PK에서의 배신자는 김무성 네. 이렇게 로직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네. 그 지금은 좀 이렇지만 예컨대 김무성 대표가 그 민심을 등에 업고 출마 선언을 하면 이 그 여론 지형이 확 바뀔 거다. 네. 김무성이 상당히 그 상승세를 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덕담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두 분이 가까우시니까. 예, 예. 이제 다만 김무성 대표 측이나 아니면 바른정당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네. 유승민 대 문재인 보다는 김무성 대 문재인이 확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는 네. 뭐 유승민, 김무성 다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이고 네. 김무성은 그보다도 더 이제 낮은 상황인데 양자구도나 혹은 안철수 전 대표까지 포함된 네. 3자구도로 치러진다면 네. 보수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김무성이 유승민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바른정당 내부에서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들 가까운 의원들이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조사해봤을 때는 그다지 큰 파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 고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대선 국면이 열린다면 다자구도가 될 수밖에 없고 다자구도 중에서도 그 3자구도는 네. 분명하다. 이를테면 보수 쪽에서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후보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포기하지 않고 갈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네. 이 3자 구도가 열리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상당히 뭐 유리한 국면이 열릴 거다라고 네.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은 주장을 하는데 네. 실제로 여론조사 상황으로는 좀 어떻게 분석이 될까요? 여기도 안철수 전 지지율이 잘 안 대표가 나오죠.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 다자구도에서는 지지율이 지금 10%에 못 미치는 지지율로 뭐 많은 조사기관들이 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양자구도일 때 문재인 대 안철수 하면 대략 5대 3 정도 네. 격차가 이제 10여 %가 지금 나고 있는데요. 네. 그 전주보다는 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만 네, 아직 네. 격차 크고요. 다자구도에서도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측이나 국민의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네. 샤이 이 안철수도 있다. 샤이 안철수. 국민의당도 있다. 왜냐하면 네. 과거 선거에서 예. 국민의당은 실제 여론조사보다 예. 대략 12% 포인트 가량 더 나왔다. 예. 실제 여론조사보다 여러 차례 뭐 재보궐 선거도 있었고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네. 저평가돼 있다.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다른 기성 정치인들보다는 여전히 새 정치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 있고 네. 지금 만약에 반기문 전 총장이 계속 뛰고 있었다면 네. 그분이 새 정치의 이미지에 조금 더 부합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는 대선 주자들 중에 그래도 새 정치의 이미지가 남아 있고 새 정치의 이미지가 남아 있는 분들은 무당층, 네. 그다음에 정치 무관심층, 무당. 예, 그 여론조사 응답 안 하는 분들한테 조금 더 지지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도 투표하러 나가는 분들은 안철수나 국민의당을 조금 더 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 번 선거에서 대략 12% 정도는 더 나왔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게 계속 유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는 점차 기성 정치인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의정 활동도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경륜이 쌓일수록 그런 부분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전 대표 기도는 12%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숨겨진 표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지금 다자구도에서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네. 지금 후보군들이 점차 압축이 될 겁니다. 민주당이 그렇죠. 경선을 예. 치러지면 결국엔 한 명만 남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안희정, 뭐 이재명 등등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어디로 또 갈까요? 어디론가는 갈 텐데 문재인 전 대표가 워낙 또 비토 세력이 강한 네. 정치인 중에 한 네.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안철수 쪽으로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뭐 9%, 8% 나오지만 다시 15%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은 헌재와 특검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좀 받쳐주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워낙 그 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그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작년 10월 24일이죠. 네. JTBC에서 태블릿 PC를 보도한 이후로 급격히 상승을 했지만 이 국면이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이제 선거구도가 열리면 그때는 또 이 지지율이 상당히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분석도 하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영작 교수라는 분이 네, 이제 뭐 이영작. 종편이나 아니면 신문에 많이 기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샤이 보수가 분명히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에 보면 어제자 기준하면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23%, 중도가 38%, 진보가 29%. 네, 중도는 가장 많죠. 뭐 10명 중에 4명 가량인데 네. 보수보다는 진보가 대략 한 6% 포인트 가량 높은 네. 상황이죠. 예. 이게 탄핵 전국 이전에는 반대였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누구 찍었느냐고 물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이 탄핵 전국 이전에는 10명 중에 한 6명 가량으로 그러니까 실제 51.6%보다 한 10% 포인트 높게 네. 응답을 했던 반면에 네. 지금은 한 40%로 확 쪼그라들었어요. 아 박근혜를 찍었다고 말하는 네네. 답변자들이 반면에 이제 응답자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찍었다는 사람이 48% 정도 나와야 이제 정상인데 예, 예. 과거에는 한 40% 나왔다가 지금 네. 한 60%까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아, 문제는 이 상태대로 네. 응답을 하는 경향성이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율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과 네.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서 10월 네. 이전으로 돌아가서 네. 그 구도로 투표가 또 일어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영작 교수 같은 분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네. 보수 진영이 지금은 응답을 안 하고 있지만 네. 실제 응답을 할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는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이제 전국은 많이 또 소용돌이 칠 것이고 그렇죠. 국면이 크게 바뀔 건데요. 예. 예를 들면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다음에 네. 특검에 소환하고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네.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네. 영장을 청구해서 네. 구치소에 보내고. 1박 2일에도 예.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 혹은 영장이 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서 구속이 네. 되는 경우 많은 60, 70 세대 네. 그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은 그런 모습을 아직까지는 상상을 못 하고 있을 텐데 실제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네.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네. 많은 텔레비전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박근혜 네. 대통령이 수입은 모습도 화면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독방의 모습도 보여줄 것이고 과연 그 모습을 60대 이상의 노년층들이 네. 또 박정희 유경수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네, 네. 그리고 15%가량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태극기 시위 때도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예. 보수라고 응답을 한 23%의 응답자들이 네. 앞으로는 25%, 30%대로 다시 복원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차이 보수가 탄핵 인용된 이후에는 다시 여론조사에도 응답하고 투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이나 네. 바른정당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거나 아니면 또 기각이 되거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극단화되어 있는 여론 네. 지형에서 그 반발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상당히 혼란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분열적 혼란이 생길 수 네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지금과 같은 분열적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야권에게는 불리한 여론 상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야권은 지금 뭉칠 대로 다 뭉쳤다고 봅니다. 이미 다 뭉칠 대로 뭉쳐 있다. 야권 후보들 합쳤을 때 50%, 60% 넘어가고 또 네. 정당 지지율은 70%에 가깝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들이 탄핵이 되면 계속 공고화되고 뭐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더 보수 격렬해진. 쪽도 예. 뭉칠 거라는 얘기죠.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보수 네. 쪽에 후보가 딱히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출마를 결심하면 네네. 좋은데 네네. 출마 결심을 안 했을 때는 딱히 좀 그 뜰만한 후보가 없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뭐 다산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서 10명의 후보들 얘기했고 바른정당에도 또 뭐 현재 2명, 향후에는 4명까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분들이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홍준표 지사가 네. 출마 선언을 하거나 네. 뭐 아니면 그 외의 후보들 뭐 정호택 원내대표도 네. 출마 선언을 하거나 예. 아니면 김진 전 논설위원이 네. 또 TV 토론을 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네. 충분히 그 3자 구도에서는 적어도 지지율 격차를 많이 줄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실제 자유한국당도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이 탄핵 국면과는 또 다른 선거 국면에서는 여론의 지형이 또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네.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당 중에는 제일 먼저 네. 선거인단을 모집하면서 경선 채비에 돌입을 한 이런 상황인데요. 네. 이를테면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경선 결과가 역선택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다. 뭐 지금은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견고하게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게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지난 마지막으로 저희가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을 때 네. 민주당 후보들만 대상으로 국민들한테 물었거든요. 네. 지금 개방형 국민 경선이기 때문에 네. 다른 정당 지지층한테도 물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것이 문재인 40, 안희정 33, 7%포인트의 격차로 문재인이 앞서가는 네. 양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격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경선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포털에서 검색도 해보고 네. 실제 신청을 많이들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격차가 조금 더 줄었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안희정 지사가 역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일반 민심에서는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지지층이 안희정 지사를 더 지지하기 때문에 네. 실제 지표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민주당 후보이긴 합니다만 안희정 지사는 지금 보수 후보화되고 있어서 뭐 대연정을 필두로 해서 안희정 지사가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이제 노림수일 수도 있는데 실제 보수 유권자들이 상당히 안희정 지사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네. 개방돼 있는 다른 정당 지지들한테도 물어봤던 네. 것이 실제 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것이냐의 능동성 문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그냥 전화가 왔기 때문에 네. 받아주는 것이지만 실제 자기가 참여해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저희가 네.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다른 정당 지지층들은 뭐 열에 한두 명 정도만 투표하겠다는 얘기고 나머지 민주당 지지층은 뭐 60-70% 정도가 네.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나타낸 걸 본다면 현재로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60%가량으로 압도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에 108만 명이 참여했는데 지금 네. 그 이상에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은 네.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상당 부분 다른 정당 지지층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네. 시켜야 되는데 예. 그 경우에도 1차 투표에서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50%를 넘지 못하면 네. 2차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이 3위를 한다면 네.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까요? 현재까지는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은 문재인 전 대표와 교집합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아. 대연정에 대해서도 이제 반감을 같이 비판을 드러냈었고 했고. 예. 또 정치적인 성향상 네. 지금 안희정 지사는 보수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네. 두 후보 문재인 이재명은 진보 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후보 쪽으로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이 옮겨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선 투표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 폭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1차에서 반드시 50%를 넘어야 하는 좀 부담을 갖고 출발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차에서 50%를 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가능성이 조금은 크지 않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이를테면 지금 그 박사모 있지 않습니까? 박사모 같은 그런 단체들이 네. 조직적으로 좀 참여하자 민주당 경선에. 네. 그래서 판을 뒤집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실질적으로 얼마나 참여할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그런 동력이 참여해서 판을 흔들 네. 수도 있을까요?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미미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영향이 실제 박사모가 그런 움직임을 나타냈고 네. 민주당에서 업무 방해나 등등 얘기가 나오니까 네. 조금은 지금 공개적으로 하는 거를 뭐 삼가고는 있는데 네. 실제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계속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게 네. 지난 주말에 발표된 국민일보 한국사회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오자 구도였었나요? 정당별 경쟁 구도를 봤는데 네. 오히려 안희정 지사보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여 경쟁력은 약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요. 예, 여야 격차가 안희정 지사가 조금 더 격차 커진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도 그럴 것이 안희정 지사가 지금 중도 쪽 증원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황교안 권한대행 지지율이 지금 미미한 상황이라서 네. 중도 쪽을 확보한 안희정 지사가 오히려 민주당 후보 중에는 경쟁력이 가상 대결 경쟁력은 더 있다라는 거죠. 다자구도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네. 이 가상 대결 여야 가상 대결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오히려 높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박사모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되면 이거는 그냥 본선에서도 더 큰 더 격차로 큰 이길 수 격차를- 있겠다. 그러면 안희정 지사를 또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전략적 선택. 진화할 겁니다. 그래서 박사모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좀 있으면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렇게 운동처럼 하지만 네. 실제로 자신들이 지는 패가 된다. 네네. 그러면 전략적으로 그 카드는 쓰지 않을 네, 그럴 이런 가능성도 상황도 있죠. 있다. 네. 정말 재밌네요. 이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네네. 서로 경쟁하면서 가는 구도. 후보자들은 진짜 피를 발리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기도 하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완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근데 네. 그동안은 사실 이렇게 소수 정당의 서러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네. 그동안에는 늘 이른바 뭐 민주 진영의 단일화, 뭐 야권 네. 단일 후보, 뭐 이런 그 논조로 해가지고 좀 소수 정당 포기해라, 뭐 네. 이런 비판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완주의 뜻을 밝혔는데요. 결과는 좀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난주 결과를 보니까 심상정 네. 대표가 다자구도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 0.2% 포인트 하락한 2.1%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8위요. 오히려 정의당에서 심상정 대표가 공식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네. 컨벤션 효과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죠. 다만 5자 가상 대결에서는 네. 심상정 대표가 1.4% 포인트 오른 3.4%로 사실 이게 더 이제 현실성이 있는 얘기죠. 오자구도. 민주당의 문재인, 자유한국당 네. 황교안, 그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이렇게 오자구도로 물었을 때는 3.4%로 지난번 조사보다는 1.4% 포인트 올랐거든요. 여기서는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지난 대선처럼 박근혜 문재인 양자구도로 치러진다라고 하면 당시 네네. 이정희 후보처럼 사퇴 압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3자구도 내지 4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격차가 또 워낙 네. 진보 보수 후보의 격차가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 큰 부담 없이 완주를 해도 무방한 상황이 네. 될 수 있고 좀 최대한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려서 네. 많은 득표를 그러니까 뭐 적어도 5% 이상 득표해서 10%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진보 정당의 그 가치 또 역할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완주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 이택수 대표 모시고 정당 지지율 그리고 대선 후보 지지율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좀 이렇게 감이 잡히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택수 대표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여론의 추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멈춰 있지는 않고 계속 유동적으로 네. 흔들리는데 큰 틀에서의 대세 변환 같은 거는 있을까요? 이 국면이 완전히 출렁여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겠지만 네. 민주당 경선 그게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탄핵 인용 네, 여부, 그다음에 탄핵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여부. 구속 여부. 예. 구속 여부를 두고도 야권 내에서 여러 가지 또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얘기를 네.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막 비보도를 전제로 저희한테 얘기하고 하긴 하는 거지만 대통령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네. 박근혜 구속과 불구속 여부를 그렇습니다. 따져봐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지금의 스탠스라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불구속 재판도 염두를 해둘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본인에게 지금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중도층 혹은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지금 구속 재판까지는 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밝혀왔듯이 구속 수사를 네. 천명을 할 것이고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의중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과연 어떻게 입장 표명을 할 것이냐, 구속 수사냐, 불구속 수사냐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가 만약에 불구속 수사를 천명을 하면 이쪽 중도 보수 쪽에서 네. 많은 또 지지를 보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중원 확대를 위해서 너무 또 급하게 구속 수사를 이재명 시장처럼 주장을 한다면 확장성의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변곡점.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탄핵 심판 결정의 결과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중대고비가 될 그렇죠.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민주당 경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 여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구속 여부. 여부. 이 3대 쟁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여론이 상당히 출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 주셨습니다. 재밌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세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